안녕하세요. 결혼 5년 되던 해에 아이 하나 데리고 이혼한 싱글맘입니다. 싱글맘 1년 차인데 이혼 전에는 늘 이혼하고 나서 내가 과연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혼을 두려워하며 나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모를 견뎌가며 참고 살았나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독 시어머니 미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아깝다면서 저를 마뜩찮아 하셨습니다. 이유야 뻔하죠. 아들이 저보다 잘났고 제가 모자라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는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제가 잘하면 아이도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이면 어머니도 마음이 풀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결혼 내내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아들이 잘나서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이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며 황당한 논리로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하셨습니다. 참고 살다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특히 남편까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엄마, 자기 가족에게만 다 퍼주는 모습 보고 내가 굳이 이 집안에서 식모나 다름없이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혼한 지금이요? 황당하게도 전 남편 전 시모가 주기적으로 아이 핑계대며 연락 와서는 재결합하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이유야 뭐 돈 때문이겠죠. 결혼 생활 내내 나 무시하더니 제가 돈 좀 만지니까 아마 이제 와서 제가 아쉬운가 봅니다. 아이랑 면접 교섭을 하게 해주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게 지난주였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전 남편이 저에게 슬쩍 이러더군요. 현서 엄마, 나 이혼하고 나서 진짜 반성 많이 했다. 당신이랑 같이 살 때 내가 얼마나 모질이었는지 지금 알 것 같아. 우리 현서 생각해서 서로 조금 양보하고 합치는 거 고민해보는 게 어때? 그렇잖아. 지금 현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주변 친구들이 아빠랑 엄마 이혼한 거 알아봐. 혹시 괜히 놀림거리 되고 따돌리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우리 애를 생각해봐. 어머니도 오로지 손녀 걱정만 하시더라. 만약에 당신이 마음만 돌려주면 나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고민 좀 해줘. 저는 전 남편 말에 코웃음 치며 대꾸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야?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 살면 전혀 무시받을 일 없어. 우리 딸이 얼마나 야무지게 잘 지내는지 당신이 봐도 알잖아. 우리 딸 핑계대고 재결합이니 뭐니 개소리 말고 당신이나 어머니랑 천년만년 잘 모시고 살 생각이나 해라. 난 절대 싫으니까. 제 말에 머쓱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전 남편을 보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자기 옆에 있을 때나 잘할 것이지. 지금 와서 저런다고 제 마음이 뭐 흔들리겠어요? 돈도 있고 아쉬운 거 하나 없으니 골치 아픈 시댁과 남편은 없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저는 친정이 지방이고 시댁이 집 근처였어요. 그러니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간섭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대단하게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집은 지방이지만 대학 때부터 서울에서 자취 생활했고 졸업하고 쭉 직장 생활하며 나름 알토란 같은 결혼 자금을 모아놓았어요. 꼭 결혼 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삶을 위해 모아놓았다고 할까요? 남편도 직장이 서울이었지만 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서울에는 집을 얻을 만한 능력이 안 되어서 하남 쪽 시어머니 댁 근처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시작했고 5년 만에 좋은 집 분양받았는데 운 좋게 인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앉은 자리에서 돈을 조금 벌긴 했어요. 집을 두어 번 갈아타면서 제가 돈을 좀 불려놓았는데 시어머니는 이게 아들 덕인 줄 아시는 양반이었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할까요?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덕에 평생 만지지도 못할 돈을 벌어서 참 좋겠다. 처음 시작할 때 처가가 좀 도움을 줄 형편이었으면 지금 더 떵떵거리고 살 텐데. 이래서 내가 우리 아들 있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었던 거야. 콩알 굴러가는 거랑 수레바퀴 굴러가는 게 엄연히 다르잖아. 아마 있는 집 며느리 얻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들 능력이 아주 갑부되고도 남았겠지. 네 시아버지가 이렇게 아파서 결혼 빨리 시키라고만 안 했어도 아마 좋은 며느리 딸이 수십 군데는 들어왔을 거다. 어머니가 저런 소리 하시면 저는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저도 할 말 많았어요. 내가 뭘 어쩌다고 그러냐. 남편은 사실 경제관념 없어서 내가 다 알아서 한 거다라는 말이 메아리 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다 넘어가겠는데 마음에 응어리진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우리 친정 엄마까지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를 무시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저 혼자 키우셨지만 외가는 부산이고 엄마도 못 사는 집에서 자란 분이 아니세요. 다만 시골 사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외모에 신경은 못 쓰셨으니 치장 좋아하는 시어머니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촌사람이라며 깎아내리신 적이 많아요. 특히 제가 혼수장만하고 나서 집에 들여놓은 거 보러 오셔서는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시고는 이러셨습니다. 이건 대체 누가 고른 거니? 네가 고른 거야? 설마 친정엄마랑 같이 고른 건 아니지? 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지난주에 올라오셔서요. 저랑 같이 그날 다 고른 건데요. 왜요? 어머니 눈에는 별로예요? 아유, 이런 디자인을 요즘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같이 골랐어야 하나 보다. 이런 거 하나는 봐도 안목이 보이는 법인데. 뭐 하나 제가 사서 놓으면 좋은 말을 들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별로고.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눈치 보면서 물어보면 매번 내 기준에는 안 맞는다며 엄마 안목이 촌스럽다며 함부로 말하셨고 마치 제가 그 기준을 넘지 못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매 순간 저를 모자란 사람 대하듯 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도와주려 할 때마다 촌스럽다. 이래서 시골 출신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저러시니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지쳐갔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머니는 결혼할 때 화촉 밝히는 일이 로망이셨대요. 신랑 신부 엄마가 예쁜 색깔 한복 맞춰 입고 나와 나란히 손잡고 남들에게 잘난 아들, 딸 잘 키운 엄마가 바로 나다 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너무 자기와 비교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친정엄마가 나보다 나이 서너 살 어리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분홍 한복을 입어도 때깔이 영 고운 신부엄마는 아니시구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한 집안인 줄 알겠다. 아휴, 나는 좀 세련된 사돈이랑 같이 하고 싶었다만 속상해서 원. 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아마 그날까지는 관리 좀 하실 거니까 화장이랑 머리 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촌스럽게 보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분 나쁜 거 꾹 참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나이값 못하는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해 이런저런 뒷말을 하셨어요. 저나 남편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불만 때문에 저는 눈치를 봐야 했어요. 참 바보 같았죠. 제가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말입니다. 집이 지방인 게 시어머니에게 무시받을 일인가요? 솔직히 학벌로만 따지면 제가 남편보다 나은 걸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은행 다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아까운 존재니 제가 하찮게 보였을 테지만요. 저는 친정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게 있어도 솔직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때도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숨겼죠. 그저 괜찮아. 시어머니가 나 예뻐하셔.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는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셔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도 바보는 아니셨으니까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결혼한 후 종종 혹시 시어머니께 미움받고 있는 건 아니니라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니야, 그런 거 없어라고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뭘 해주시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촌스럽게 뭘 그런 걸 다 하냐며 무시하셨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편에서 변호하기보다는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보고 그냥 넘어가려고만 했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상하고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지은 쌀이랑 과일이랑 창거리 보내주시면 더 보내줄 수 없냐는 둥 우리 엄마가 보내는 식재료가 좋아서 마트 가는 거 못 사 먹겠다는 둥 얘기하셨습니다. 답례로 뭐라도 하나 보내신 적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가 엄마에게 대부분 대신 전했고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 없다는 소리 듣고 자랄까봐 엄마에게 좀 엄하게 야단 맞으며 자란 편인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저 무시하셔도 말대꾸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점점 억눌린 마음이 간혹 밖으로 나오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착한 며느리이기보다는 어른 말에 버릇없이 대꾸하는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건데 살다 보니 나중에는 저도 그냥 부당한 대우를 하실 때는 말대꾸도 좀 했어요. 참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암튼 시어머니는 제가 첫 손주로 딸을 낳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저 제왕절개하고 누워있는데 오셔서는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하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친정엄마가 시골 일 다 접고 올라와서 저 산후조리 해주시고 외손주 봐주시는 동안에도 저에게 뭐 하나 해준 적 없는 분이에요. 딸 낳았다고 홀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정엄마도 은근히 서운해하는 눈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나중에는 어머님이 뭐라 해도 대답도 잘 안 하게 되고 아예 말 섞는 게 싫어졌습니다. 참 죄송한 부분이지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나무라시듯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저 무시하는 말 하실 때는 더 그랬습니다. 불평불만하시면 적당히 대꾸해드리고 영 말이 안 통하는 부분 같으면 그냥 대꾸 안 하거나 남편한테 물어보시라고 넘겼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머니는 잘난 자기 아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다 제가 잘못하는 탓이라고 하세요. 왜 네 남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너도 연락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남편한테는 좀 자주 하라고 해야지. 넌 아들이나 무심하긴. 네가 살갑게 해야 그놈도 나한테 잘하는 거야.
라고 하시길래 처음엔 좋게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서운하시다고 그이한테 연락 자주 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점점 자기 아들이 무심한 걸 자꾸 저를 혼내시는 듯한 어투로 말씀하셔서 대꾸 안 하게 됐고요. 한 번은 남편이 차를 좀 비싼 걸로 바꿨습니다. 사실 차 사는 문제는 저랑 여러 번 싸웠던 문제예요. 저는 지금 타는 차도 충분한데 굳이 할부금 더 내가면서 차 살 필요가 뭐 있냐고 하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오래전부터 사고 싶은 차를 좋은 대출 이율로 살 수 있다면서 계속 졸랐습니다. 자기가 할부 내겠다고 하니 몇 달을 싸우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생각 없이 남편 부축해서 차를 산다며 해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너는 좋겠다. 남편 부추겨서 그런 비싼 차나 타고 다니고 아주 시골 촌 출신이 팔자가 폈구나. 신랑이 차를 산다고 해도 말렸어야지. 알뜰치 못하고 너는 왜 그리 해프니? 보아하니 차도 엄청 비싸 보이는구만. 암튼 우리 아들 덕에 네 맘대로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살아서 그건 좋겠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저랑 몇 달 동안 차 사는 문제로 안 된다고 싸우는걸요. 자기 맘대로 사고 할부도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저도 말렸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차 문제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 집에 들락거리시면서 뭐 살림 하나만 바뀌어 있어도 빈정대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걸 또 바꿨어? 너는 남편이 돈 잘 번다고 참 손도 크구나. 좋겠다.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살아서. 또 저러시면 전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내 할 일 하거나 정 못 참겠으면 말대꾸 한마디 합니다. 제가 산 물건 아니고 남편이 산 거니 남편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암튼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좀 식어버린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아기 낳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계속 아프다가 돌아가신 거라 다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나마 시어머니보다는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이 시아버지라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남편은 임종도 못 지켰고 전화 받고 나서 펑펑 울다 달려갔고요. 저는 그때 아기가 어리고 친정엄마도 우리 딸 100일 되자마자 내려가셨기에 집에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못 가봤어요. 아직 신생아나 다름없는 아기를 데리고 장례식장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도 제가 바로 못 가는 거 이해했고 어머니께도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껄끄럽다고 해도 제가 인간적인 도리를 안 하기는 싫어서 전화로 위로드리고 죄송하다고 아기 맡기고 얼른 달려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부탁해서 엄마가 다시 우리 집 올라오실 때까지 아기 보느라 아버지 장례식장에 바로 못 갔습니다. 엄마도 일이 있고 지방이니 바로 올라오는 건 힘드셨거든요. 그래도 사돈 장례식이고 제가 며느리이니 당연히 장례식장 가보라며 아기 봐주신다고 부랴부랴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한 5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버스 타고만 3시간 거리인데다 차 기다리는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시간 등등. 엄마도 나름 빨리 올라오신 겁니다. 엄마에게 아기를 맡기고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는데 저 가자마자 어머니 때문에 엄청 충격 먹었습니다. 그 사람 많은 장례식장에서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상주복을 던지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잘났다 잘났어. 애 낳아 키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기를 안고서라도 빨리 왔어야지. 며느리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런데 남편은 경황이 없는지 이 광경을 보고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옆에 있던 시외가 이모님들이 어머니를 말리셨어요. 무슨 어린아기를 데리고 여기에 오냐면서요. 이모님들이 말리니 그제야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모습에 너무 놀랐지만 아버지 일은 슬픔에 저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겼어요. 장례식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49제 가는데 그때는 아기를 둘러매고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불효령 들을까 봐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는 내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원래 이런데 서운하면 오래 가는 법이야. 안사돈도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니? 장례식 때는 대체 왜 그렇게 늦게 올라오신 거라니?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늦장 피우신 거잖아. 듣다 저도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 운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오는 시간만 3시간이에요. 최대한 소식 듣자마자 달려오신 건데요. 그래도 더 서둘러서 빨리빨리 오셔야지 뭐 하셨다니? 응?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야 사돈. 너는 내가 네 부모 초상 나서 그렇게 뭉구적거리고 늑장 부리다 오면 기분 좋겠어? 계속 투덜거리시는데 제가 듣기 싫어서 말대꾸를 좀 했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둘 다 조용히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어머니가 입을 닫으시더군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혼자 되신 게 불쌍해서 저도 예전보다 신경 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드리려고 제 딴에는 마음 써드린 거예요. 애기 커가는 사진도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해서 보여드리고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전화도 자주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별일 없다 싶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그 당시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넓은 집도 필요 없고 또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이 그리 비싼 집이 아니에요. 저 사는 동네가 집값 비싼 곳 있고 아닌 곳이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니 원하시는 동네는 역세권에 신축이 주로 많아서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사겠다면야 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머니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 시세만큼 여유가 있으신 거야? 어머니 집 팔아도 그 아파트 사긴 힘들 텐데. 대출 받으시려나? 경제활동도 안 하시는데 이자 감당 매달 어쩌려고 그래? 그냥 적당한 집 알아보시지. 당신이 어머니 설득 좀 해봐. 남편이 어머니 대신 부동산 통해서 알아본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라며 제가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영화를 누리시면 얼마나 누리시겠어? 사시는 동안은 어머니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살게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야? 어머니가 그만한 여유 있으시니 말씀하신 거겠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어머니랑 매번 좋은 말 오고 가지도 않으면서 뭘 관심을 가져? 설마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머니 집 해드릴 건 아니지? 우리도 지금 돈 나갈 거 많아. 행여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노파심에 말하는 거야. 아이고, 절대 아니지. 내가 지금 내는 돈도 많은데 우리 엄마 집까지 감당하겠냐? 쓸데없는 걱정 마. 우리 어머니 자식한테 짐 지우시는 분 절대 아니니까. 혹시나 어머니가 우리 남편에게 기대는 게 아닌가 싶어 확인했는데 펄쩍 뛰며 그럴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남편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시길래 저는 금전 문제는 잘 해결했겠구나 생각했고 더는 알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사 가시고 나서 얼마나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할 때 혼수 제대로 안 해온 거 자기 살림 사내는 걸로 갚으라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시는 동에 비싼 가전은 제가 사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주변의 아들 덕에 좋은 집에 살림까지 사러 드렸다고 자랑하시는 분이었죠. 물론 좋은 소리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안 하면 어머니한테 아들 덕 보고 산다는 말을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들을 것 같아서 그냥 해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몰랐겠지만 제가 월급이 남편보다 적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눈 딱 감고 입마금하는 셈 치고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비싼 집 입주해서 잘 사시나 보다 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남편이 따로 생활비 챙겨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지났을 무렵인가?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 집 대출 이자를 내줬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 자체가 남편 명의였고 대출을 2억 넘게 받아서 원리금을 내고 있었더라고요. 재산세 고지서 보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집 살 때 돈 모자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던 그 인간. 나나 우리 엄마 일에는 신경 하나 쓰는 거 없으면서 자기 엄마 집 살 때 억대로 대출을 받아주고 맨날 저에게 허리띠 졸라매라는 소리나 했던 겁니다. 그 사실 알고 한동안 남편과 얘기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거 하나로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천년만년 사시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남편이 물려받을 거니 뭐 어떠랴 좋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우리 딸이 어린이집 들어가던 4돌 무렵인가 우리 친정엄마에게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힘들다고 재산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엄마가 그런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사시는 마을 읍내 인근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땅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살면서 잊었어요. 공시지가가 비싸지도 않기도 했고 주변에 뭐 호재가 없어서요. 지방인이 오를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가격 유지하거나 조금 오르면 다행이라고 여겼고 엄마가 나중에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했지만 뭐 얼마나 가겠나 생각하고 잊고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호재가 터지는 바람에 수십 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저는 소식도 내내 못 듣고 살았는데 엄마가 이제 편히 딸네 집 근처에서 편히 살고 싶다고 하시길래 땅값이 대박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많이 올랐을 때 더 욕심부리지 않고 땅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주말에 엄마에게 내려가 매매 관련의 일을 봐드리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같은 돈으로 수도권 넓은 아파트 사느니 집값 많이 오를 서울에 작은 평수 아파트가 더 좋다고 하셨죠. 어차피 저도 나중에 아이 크면 교육 때문에 이사갈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이사와서 미리 자리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엄마가 서울로 집을 알아보신다는 말을 당연히 했습니다. 일단 제가 땅값 올랐다는 말을 아꼈어요. 혹시나 남편이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고 저에게 돈 얘기할까 봐서요. 어쨌든 엄마가 시골 생활 정리하고 올라오신다고 했더니만 엄청 놀라더라고요. 장모님이 서울에? 서울 집값 장난 아닌데 전세도 아니고 집을 사신다는 거야? 아니 우리 장모님 시골집을 정리해도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해?
장모님이 뭐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으신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재산 있으시면 좋은 거 아닌가?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당신 나 모르게 장모님 대출 받아주거나 하면 안 돼? 우리도 지금 나가는 돈 많잖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자기는 어머니 집 살 때 대출까지 억대로 해줘놓고 저런 말이 나오나 싶더라고요. 나 몰래 자기 어머니 집 사면서 대출받은 건 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따로 엄마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피곤해서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어머니는 남편에게 어찌 소식을 전해 들을 테니까요. 한동안 저도 엄마 집 정리에 땅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냈고 엄마가 서울집 보신다고 한동안 우리 집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집에 계시면서 집 알아보시는 동안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전해들은 눈치였는데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딱 서울 아파트를 계약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시고 며칠 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투로 할 말이 있다며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마침 남편도 있었던 터라 오시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는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예. 우선 물 한 잔부터 내다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시려나 했는데 대뜸 본론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부인이 서울로 이사 오신다고? 저기 판포에 아파트 계약했다고 들었다. 맞니? 대체 이게 나한테 따져 물을 일인가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요. 석 달 후에 이사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시골집이랑 엄마 재산 정리하신다고요. 저도 당분간 오며가며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더니 갑자기 남편에게도 옆에 같이 앉으라고 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 바른 대로 말해. 내가 요 며칠 상간에 아주 분해서 잠도 못 잤어. 그러자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유, 엄마, 왜요? 이번에는 또 뭔데? 우리 집사람이 뭐 또 엄마 심기 거슬렀어요? 거스른 정도냐? 예. 애미 너 친정엄마 서울집 사는 거 말이다. 그거 우리 아들 돈 들어갔지? 너희 둘이 돈 좀 번다고 시댁 무시하고 친정에 그렇게 막 퍼줘도 되는 거야? 시골이 그까지 집 팔아봤자 감히 서울에 방 두 칸 집을 얻겠니? 누구를 바보로 알아? 당장 네 엄마 집 계약한 거 가져와. 그 집에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거 속일 생각 말고 명예는 무조건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할 거다. 알겠니? 내가 다짐받으려고 아주 맘먹고 왔다. 에?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사람이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엄마 집 사는데 돈을 넣어요. 다음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다니? 그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서울에 친정엄마 집을 사? 네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로 서울에 집 산다고? 가당키나 해? 어딜 어른을 속이려고 들어. 정 확인해주고 싶으면 자금 출처를 밝혀. 잔금 치를 때 내 아들 돈 들어올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지. 계약할 때부터 우리 아들 돈이 줬는지도 모르지? 긴 말 안 하마. 무조건 서울집은 내 아들 명의로 해. 당장 계약서부터 가져와 봐라.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 다짜고짜 혼자 상상하시면서 친정엄마 집을 내놓으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집에서 이따위 대우를 받나 싶어서요. 그 와중에 남편이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 억지에 저는 이제껏 참아왔던 감정이 확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이제껏 저 도와주셨으면 도와주셨지 손 내밀고 도움 구하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실 텐데요. 그건 또 무슨 말이니?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말을 못해? 내 아들 돈 들어간 집 내놓으라는데! 그래요? 어머니 지금 사는 집은요? 어머니 집 살 때 남편이 대출해주고 지금 이자까지 내주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저도 생활비 쪼개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돈 없다고 할 때 저 한 번도 타박한 적 없다고요. 설사 제가 우리 엄마 보태줬다고 해도 내 돈으로 해주지 남편 돈으로 해주겠어요? 어머니야말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말 안 하고 있던 남편 대출 문제를 끄집어내며 따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전 문제 속이는 일이 이혼 사유로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나 남편 놈이나 둘 다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얘기해봤자 자기만 불리할 것 같으니 일단 어머니를 말리자 싶었겠죠. 아이, 엄마, 그만 좀 해요. 아이, 참. 당신은 대체 나 대출받은 사실을 언제 한 거야? 내가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 얘긴 나중에 하고 엄마도 이제 억지 그만 부리고 돌아가세요. 장모님 서울집에 제 돈 보태는 거 없으니까요. 너까지 이 엄마 속일 셈이야? 엄마 다 아니까 바른 대로 말해. 어머니는 끝까지 억지를 부리셨고 저는 결국 우리 친정엄마가 소유하던 땅의 존재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착각 그만하세요, 어머니. 우리 친정엄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땅 사놓은 게 있으셨어요. 올해 초에 호재가 있어서 수십 배가 올랐는데 이참에 엄마가 정리하고 저랑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신 거고요. 어머니 아들 돈은 단돈 1,000원도 안 들어갔으니까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뭐? 네 엄마 땅? 땅값이 올랐다고? 근데 너는 음흉하게 가족들한테 어쩜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런 대박이 났으면 당연히 말을 해야지. 내 집 대출도 좀 갚아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너는 네 남편이 허덕이는 거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던? 우리 엄마 돈으로 왜 어머니 사는 집 대출을 갚아줘야 하는데요? 나 몰래 뒤에서 어머니랑 쏙닥거리고 마음대로 대출이나 받아주는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요? 이제 다 아셨으면 그만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현서 엄마.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사실을 말하면 되지 우리 엄마한테 너무 버릇이 없다. 우리 엄마가 당연히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하는 말 간혹 심하신 건 알아.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알아. 근데 일단 나도 당신이 장모님 땅 대박 난 거 말 안 한 건 서운하네. 암튼 서로 오해 풀린 거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줘. 엄마! 엄마도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말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머니 억지에 분이 안 풀리는데 엄마 땅 대박났다는 말에 꼬리 바로 내리고 돌아가려는 어머니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 인간들과는 더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뭘 적당히 넘겨? 그동안 당신은 뭐 잘했는 줄 알아? 당신이 중간 역할을 못하니까 나도 그냥 내 선에서 참고 넘어간 거야. 당신이 봐도 어머니가 나한테 부당하게 했으면 당신이 적당히 선을 지키게 하거나 어머니 입을 막았어야지. 손 놓고 보고만 있었냐? 당신이 더 나빠. 나 몰래 어머니 대출해서 집까지 사줬단 거 알고 나는 이미 그때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었어, 알아? 5년 참았으면 됐어. 적당히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야. 며느리면 다 참고 살아야 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당신 어머니처럼 했으면 당신은 참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당신은 퍽이나 좋겠다. 당신 행동은 방임이야. 알아? 나야말로 긴 말 안 해.
우리 이혼해! 우리 현설은 내가 키울 테니 이쯤에서 갈라서자! 저는 이혼하자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어머, 얘! 너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우리 집안에 사별은 있어도 이혼은 없어! 그래, 여보. 지금 당신이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진 거야. 나중에 후회할 소리 그만해. 자기 엄마한테 내가 대드는 꼴은 보기 싫어서 뭐? 적당히 넘기라고? 맨날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어머니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지금은 뭐?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다짜고짜 우리 엄마 서울집을 내놓으라니? 당신 어머니 통제도 못하고 나 힘든 거 알면서 방임한 당신이 제일 나빠. 본인 엄마니까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할 거니까 오늘 당신 어머니 데리고 당신 집으로 가. 저는 분노로 눈이 거의 뒤집혀져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남편에게 마구 쏟아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아마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연신 어머머 얘 미쳤나 봐 소리만 하시더니 결국은 남편은 제 기세에 밀려 어머니와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날 하루 남편은 자기 엄마 집에서 자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 집에서 더 이상 고성을 내기는 저도 싫었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참고 산 거 애 핑계 대기는 싫어. 내가 바보 등신 같아서 참고 산 거니까. 근데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든다. 우리 엄마 능력 빵빵하고 나도 직업이 있는데 당신 집안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무시당하면서 더 이상은 못 살아. 당신이 도장 안 찍어주면 나도 생각이 있거든? 그동안 당하고 산 거 전부 위자료 산정해서 소송 걸어버릴 거야. 나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는 사람이야. 알아?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인정 따질 거라 생각하지 마.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굴 거니까. 여보, 당신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딸은 어쩌고? 엄마도 지금 엄청 후회하셔. 너한테 사과하신대. 아니, 장모님께도 사과하신다더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당신도 적당히 하면 안 될까? 혹시 우리 엄마 안 보고 싶으면 당분간 당신은 우리 집에 안 가도 상관없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이혼은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남편은 확실히 누가 불리한지 알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날 이후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로 문자로 그동안의 일은 덮고 살자고 비굴하게 구셨습니다. 뭐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정말 이뻐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친정엄마 대박났다고 하니 그거 바라고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을까 생각해서 꼬리 내리는 거죠. 저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 그날 이후 바로 이혼소송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혼소송이 뭐 너무 흔하다 보니 제가 부당한 대우받은 증거만 입증하면 소송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착수금이 비싸긴 해도 제가 승소할 수 있다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제껏 쓰면서 제일 아깝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별거를 시작했고 저는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혼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였는데 결국 소장을 받고 나서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재산도 자기가 더 나눠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람 그릇이 딱 보이더라고요. 5년 결혼 생활하면서 잘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 우리 딸 얻은 일. 그거 하나였네요. 기여도 계산 철저히 해서 저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줘버리고 이혼했습니다. 결국 이혼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엄마가 구한 서울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동네가 참 살기 좋아서 여러모로 엄마 덕을 보고 있네요. 회사도 가까워서 삶의 질도 더 상승한 기분입니다. 물론 이혼 초반에는 뭔가 후련하면서도 막막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가 아빠를 찾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아직도 주변에서 다시 재결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쓸데없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혼 후의 삶에 대해 후회는 없고 오히려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거라 믿어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이 남편이든 시댁 이후로든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 같은 소심한 사람도 이혼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시모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절대 참고 살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며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